저희 딸이 다니는 학원 차량 한 대가 아파트 입구에서 항상 불법 유턴을 해서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날은 불법 유턴을 한 것도 모자라 차선 2개를 막고 정차, 문이 열리고 선생님이 아이들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것이 문을 닫지 않은 채로 주행하는 겁니다. 승합차는 양방향으로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는데 끝까지 문을 연 상태로 주행을 하더라고요. 너무 놀라서 학원 측에 항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에도 운전사님이 불법 유턴으로 정차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학원 차량 교통사고 뉴스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이 운전사님 신고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위험하게 운전을 하실 수가 있죠? 그것도 아이들이 타는 차인데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문을 열고 주행하는 거, 학원 차량일 때는 더 조심을 해야 되는데 이거 신고해도 되는 상황인 거죠? 일단 뭐 개문발차라고 하죠. 문 열고 주행하는 거 당연히 그 도로교통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39조에서 이제 승차 또는 적재 방법과 제한 이런 제목으로 해서 모든 차 또는 노면 전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위반을 할 경우에는 이제 차의 종류에 따라서 4만 원부터 7만 원까지 그렇게 범칙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고가 가능하실 사안이에요. 그렇군요. 예. 아, 범칙금 정도군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상태로 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관계돼 있는 부모님들께서 뭐 집단으로 손해배상 뭐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뭐 손해배상 할 수 있죠. 그래서 네. 당연히 뭐 학원 측 그 고용된 피용인이 사고를 낸 거기 때문에 네. 그 피용인인 운전사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에 의한 보호 의무가 있는 사용인인 학원에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원이랑 그 운전자에게 전부 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유치원이나 학교의 원장, 교장 및 교사는 교육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그들에게 교육을 받는 유치원생이나 학원들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 의무자의 대신해서 보호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호 감독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호 감독을 안 했으면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야겠죠. 그다음에 요즘 사교육이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네. 사교육을 하는 학원의 설립 운영자나 교습자, 선생님들한테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학원 차량 사고는 아니지만 실제로 뭐 생후 27개월이었던 A라는 어린이가 있는데 네. 2019년에 보육교사 인솔에 따라서 어린이집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 다른 아이들에 비해 뒤처져 있다가 네. 교통사고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예.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거든요. 예. 이때 운전자가 이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판결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례를 또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김 변호사님도 뭐 여러 사건 접하시니까 어린이 네. 교통사고 관련 사고 그런 거 보신 거 많죠. 있어요? 일단은 뭐 2015년도 사건인데요. 네. 미술학원 마치고 이제 학원 버스에서 내린 후에 도로를 횡단하다가 이제 차에 치여서 사망한 사례예요. 네. 이제 이 A군의 부모님은 이제 학원 관계자들 상대로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했고요. 네. 당시에 이제 학원 버스 운전자가 잠시 정차 중임을 알리는 비상전멸 등도 켜지 않은 채 그냥 A군의 하차를 눈으로만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부는 예. 학원 측 과실을 인정했고요. 통학버스 운전자와 학원 원장 등 공동해서 부모에게 각 1억 8,200여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네. 유치원, 학교 또는 학원의 운영자나 교사 등은 보호자로부터 학생을 맡아서 통학 차량에 태운 때부터 학교, 학원 등에서 교육 활동이 끝난 후 다시 통학 차량에 태워서 보호자에게 미리 지정한 장소에 인계할 때까지 학생들을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사례를 또 말씀해 주셨는데 자녀의 안전이 이제 걱정이 되시겠죠. 그래서 학원 측에 연락을 해서 이 운전자분을 교체해 달라 이런 요청을 할 수 있을지 이것도 궁금하고요. 만약에 이분이 해고가 되신다면 이 운전자분 입장에서는 부당해고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운전자 교체 요구를 했을 때 운전자가 버티면은 뭐 또 안 될 거야. 그건 내부적인 사정이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예. 부당해고이냐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고용계약을 맺을 때 일반적으로 형사 조사를 받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뭐 직위 해제를 한다거나 네.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직위 해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해고를 할 수 있다는 규정들을 대부분
그 규약 내에 갖고 네. 있어요. 계약서 내에. 그래서 만약에 사고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법규 위반 사실들이 있었다면 그 법규 위반 사실들을 근거로 해서 정당한 해고는 가능하겠죠. 그렇게 하면 정당한 해고는 가능한데 네.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아무런 사고가 예상되지도 안 났는데? 않고 아. 소문만으로 해고를 했다고 하면 예. 부당해고가 되겠죠. 만약에 소문만으로 했다면 부당해고가 될 텐데 이런 부당해고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아까 우리 김 변호사님이 초두에 좀 말씀하셨지만 그 운전자는 진호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좀 해보고 예. 뭐 그거에 대해서 좀 안 됐다 그러면 중노위 중앙노동위원회에다가 신청을 한 후에 네. 행정소송으로 또 나아갈 수가 있겠죠. 그렇군요. 네네. 불복을 계속 할 수 있는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예. 부당해고 관련된 부분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해고 그렇군요. 무효 소송까지 가는 경우까지 있죠. 참 이렇게 하면 학원 측도 손해일 텐데 이건 또 강력하게 학원 측에 연락을 해서 요거 좀 주의를 좀 강하게 얘기를 해달라 언급을 좀 한번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법적인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